평생 남편과 가족 뒷바라지만 했죠. 우리 세대는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희생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희생만 당하다 끝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의 김정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배신도 억울한데 가정을 버리고 선택한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가 이런 거라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같이 늙어가자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네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단 몇 마디 말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택한 상대를 알게 되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이게 말이 돼. 함께한 40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남편과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처없던 시절이었죠.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땐 다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어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시절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했어요. 여보, 나중에 꼭 우리 집 마련하자.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중노동을 했죠.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절어 집에 돌아왔고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맺힐 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서로를 위한 일이라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작은 가게 하나를 낼 수 있는 목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사장님 되는 거야?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죠. 그럼 우리 힘으로 만든 첫 가게잖아. 남편이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작한 건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식당이라고 해봐야 테이블 6개 놓고 운영하는 자그마한 곳이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날 문을 열 때 우리는 마치 큰 백화점이라도 오픈한 것처럼 설레었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국을 끓였고 저는 서빙을 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고 버텨서 결국 작은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 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게 이제야 좀 편해진 것 같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희 부부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집 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마주보며 흐뭇하게 웃곤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편히 살자.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 힘들었어? 그냥 좀 피곤하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대화였지만 요즘 남편은 유난히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하나 말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더군요. 가게는 요즘 어때? 뭐, 늘 그렇지. 처음엔 나이가 드니 귀찮아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늘 편한 옷을 좋아했습니다. 낡은 티셔츠, 바른 바지를 몇 년씩 입고 다녔죠. 여보, 이거 버려 구멍까지 났잖아. 아직 멀쩡한데 뭘 버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까지 염색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깔끔해? 그냥 나이 들수록 단정해야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어요. 원래는 집에 오면 아무 데나 던져놓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어디 뒀어? 잠깐만 손에서 놓아도 허둥지둥 찾았어요. 하루는 함께 TV를 볼 때 메시지가 왔어요. 띵, 그날따라 남편은 급하게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야? 아, 그냥 가게 일이야.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괜한 의심에서 뭐해. 40년 살아온 사람인데. 처음에는 나이 들면 가끔 젊은 기분도 느끼고 싶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 분식집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모님, 사장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어제도 야근하시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분이랑 오셨던데 조카예요? 예쁜 여자와 함께 조카. 집에 돌아와 남편을 바라봤지만 뭐라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했죠. 통화 목록에서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의 매일, 길게는 2030분씩 통화한 기록. 새벽에도, 점심에도, 밤에도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온 거예요. 그를 침대에 눕히는데 그가 휴대폰을 꺼내 헛손질하며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선미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지만 손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지 번호를 잘못 누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내뱉은 그 이름. 선미야, 어디야 보고 싶어.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흐릿했던 퍼즐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면 모를 수가 없겠죠.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걸. 그렇게 며칠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직접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웬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겨진 티셔츠만 입던 사람이 다려진 셔츠에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고 나가려 하더군요. 당신 웬일이야?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어?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묻자 남편은 슬쩍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가게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 쓰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까지 매보는 걸 보고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명절에도 넥타이를 매기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지체 없이 뒤를 밟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어요. 예상대로 남편은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10분도 채 안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걸어 골목길 안쪽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갔고 카페 창가에 숨어 그곳에서 그 여자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긴 머리를 찰랑이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 또렷한 이목구비에 화장을 곱게 한 남편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 남편 앞에 앉으며 그녀는 먼저 살짝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해서.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자는 안도의 표정을 짓더니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오늘 멋있으시네요. 여자의 밝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니야, 그냥 뭐 옷이 마침 그렇게 됐네. 에이, 아닌데. 누가 보면 데이트 나가는 줄 알겠어요. 여자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도 잘해. 그나저나 오늘도 커피 마실 거야? 당연하죠. 사장님이랑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사장님,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그 말투는 너무 친밀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슬쩍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여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근데요, 사장님. 회사에서 자꾸 독촉이 와요. 제가 정말 사장님 편인데 위에서는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도 사장님께 이러기 싫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여자는 한쪽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남편의 손등을 스치듯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벌써 회사에서 잘렸을 거예요. 역시 사장님밖에 없어요. 저 사장님 덕분에 진짜 많이 의지가 돼요. 아유,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채무자들은 저한테 막말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사장님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니까. 여자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장님처럼 따뜻한 분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정리해 줬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선미 씨는 참. 왜요? 쉬어요. 제가 너무 나서나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장난스레 말하자 남편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싫을 리가 있나. 선미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 볼게요. 좀 더 시간을 벌어드릴 수 있을지. 제가 사장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참고 몸을 숨겼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나는 반드시 증거를 잡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근처에서 남편과 선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 시간에 문을 닫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선미가 가게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을 멋스럽게 든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 같았죠. 선미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툭툭 치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선미를 보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고 저는 재빨리 뒤를 밟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도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옆 블록을 걷던 두 사람은 이윽고 작은 골목길에 있는 모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그때 선미가 남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만나요. 그리고는 남편의 목에 가볍게 팔을 둘렀습니다. 남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싶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됩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지금은 감정을 쏟아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움을 준비할 때입니다.
나는 한숨 깊게 들이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그대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철저히 관찰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던 사람이 날마다 거짓을 늘려갔어요. 가게에 간다며 나가서는 선미와 데이트를 하고 재고 확인한다며 창고에 들어가서는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한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증거를 모았죠. 남편은 점점 더 선미에게 빠져들었고 가게 돈까지 빼돌리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을 빌려주던 게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적금까지 깨서 선미에게 퍼주더군요. 선미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망하겠구나. 40년간 함께 모은 재산이 한 여자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챙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선미의 만남 사진, 돈을 주고받는 장면, 통장 내역 복사본,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혼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미라는 여자,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 그만해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과 그 여자가 만나는 사진, 돈 거래하는 모습,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것이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재산도 제가 지키겠어요. 당신이 더 이상 탕진하지 못하게.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법원은 저희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마음대로 돈을 빼낼 수 없게 되었죠. 가게도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저는 딸의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재산이 묶이자 남편은 갑자기 돈줄이 막혔습니다. 선미에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몇 주 후 우연히 마트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마트 직원이 그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 그의 옷은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단 택시를 불러 고시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미는 이제 연락도 안 받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남편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자책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의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선미가 일했던 사채업체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거였어요. 술에 취해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를 쳤대요. 큰 아들이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발길질하고 경찰서에 있대요. 아들아, 신경 쓰지 마. 이제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야 한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남편의 일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얼굴에 생기 없는 눈, 그리고 계속 떨리는 손이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가정도, 당신의 신뢰도 다 제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디, 새 출발하셔서 행복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이별뿐인 것 같네요.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고요. 남편은 가게 매각 대금의 일부만 받았을 뿐 대부분의 재산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건 평생 함께 일해온 제 몫이 기도했으니까요. 이혼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던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도장으로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흐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다가 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처음 몇 주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빈자리가 점점 자유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아침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잘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만나는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선미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선미 씨,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 인생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선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 가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네요.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분노하거나 울부짖을 거라 예상했겠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오히려 그녀가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부디 그 사람도 저처럼 깨닫길 바랄게요. 그 만남 이후 저는 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 차례였어요. 먼저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만 봐도 덜덜 떨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도전하다 보니 결국 수영장 끝에서 끝까지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순 회원님, 이렇게 빨리 배우시는 분은 처음 봐요. 수영 강사의 칭찬에 60이 넘은 제가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정순이라는 제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니. 평생 여보, 엄마, 할머니로만 불렸지.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은 언제였을까요? 수영에 자신감이 붙자 저는 더 큰 도전을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혼자 여행. 처음에는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 어떻게 가세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간 곳은 강원도 속초. 아침에 일출을 보며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참 용기 있으시네요. 펜션 주인장의 말에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혼자 왔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참이에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순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1년쯤 되었을 때 지역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문해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았지만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를 보여주셨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쁨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화려한 옷도 입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 같은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맘껏 입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쩜 이렇게 예뻐지세요? 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지. 문해교실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저를 문화센터 연극 공연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박 선생님은 같은 또래의 신사였고 그 또한 몇 년 전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종종 만나 커피를 마시고 공연을 보러 다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 이제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계절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배신을 당했다고, 혹은 혼자가 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60이 넘어 비로소 진정한 김정순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만큼 더 값진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